자, 안녕하세요. 김홍영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일반화학 성적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도구 하나 소개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요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 건데, 자, 우선 이런 것도 잠깐 소개하자. 제가 요 몇 년 동안 이제 편입을, 의학 편입하고 연구대 편입을 쫙 해오면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결국에 본 시험에서 실패하는 유형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반기 되면은 좀 늦었지. 그래서 본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좀 늦었고, 근데 아직은 지금 5월이거든. 5월. 그래서 아직은 한 7개월, 8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잘 잡으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혹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조정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선요, 일반 화학을 또는 화학을요, 이론만 봐요. 이론만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 연습량이 너무 적은. 그래서 적어도 한 단원 딱 끝나면 그 단원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적어도 한 100문제 이상, 100문제가 뭐야? 한 200문제 이상씩을 풀어보면서 이 문제들 계속 이해해보고 내가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뭐고 이해된 부분이 뭐지? 라는 걸 계속 상기해야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근데 그냥 이론 한번 보고 그냥 수업만 보는 거죠. 수업만 하고 문제를 안 풀어요. 또는 그냥 계속 내용만 보는 친구들도 은근히 많고요. 기본서를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줌달이든 레이먼드 창이든 브라운이든 그 일반화 교재만 보는데, 네, 그것도 별로 안 좋고, 강의만 보는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스스로 공부하는 그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연습량이 너무 부족하다라면 지금 이 강의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요. 지금 의학대 편입은요, 또 이제 자연계열 중에서 연세대, 아니면 이화여대, 그 다음 중앙대, 물론 고려대는 주관식이지만, 그렇죠? 그런 학교들은 객관식 문제로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객관식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주관식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죠? 뭐 레이먼드 창이든 아니면 줌달이든 옥스톱이든 그 연습 문제 있죠. 그걸로 뭔가 좀 계속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안 맞아요. 방향이.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는 특히 이제 의학대 편입 또는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 편입은 당연히 객관식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내가 객관식 문제에 대한 연습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요 도구를 찾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너무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너무 쉬운 문제로 연습하는 것도 썩 좋지 않죠. 물론 지금 이론 정리할 때는 좀 쉬운 문제가 나아요. 차라리 그냥 많이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나은데 너무 이제 어려운 뭐 MD 문제라든지 피트 문제라든지 그걸 너무 일찍 풀어보는 게 역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MD나 피트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의 좀 복잡한 문제는 저 뒤에 나중에 연습을 하긴 해야 돼. 근데 한 10월 달 이후 11월 달쯤 그때쯤 특정 소재들만 이렇게 골라서 풀어보는 게 좋고, 전체 MD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는 썩 그렇게 지금 당장은 도움 안 된다. 물론 나중에는 자기 실력을 확장할 겸 괜찮은데 아직은 MD 문제 풀 때가 아닌 거죠. 이론 정리할 때는 그 난이도에 맞는 연습량을 구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 푸는 스킬이 중요한데 약간 이거 좀 맞물린 내용이에요. 너무 이제 주관식 문제만 풀다 보면 정석적인 이론을 확인하는 그런 연습은 되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좀 부족하죠. 근데 지금 이론 정리할 때는 약간 스킬보다는 정석적인 이론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론 정리 꼼꼼하게 하고, 뭐 이론도 뭐 자세히 연습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난이도별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1년 넘게 시간이 있으면 충분한데, 지금 당장 한 7개월 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이론이 한 절반 정도 끝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직 일반화 이론도 다 안 끝났거든. 생물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지금 막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문제를 푼다? 아니죠. 당장 스킬도 같이 쌓으셔야 돼요. 문제 푸는 스킬도 같이 쌓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요, 너무 늦게 정리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기출 문제를 더 일찍, 더 빠르게
작년에도 좀 일찍 오픈했는데 올해는 더 빠르게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지금 한 4월달, 5월달부터 이제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이렇게 좀 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화된 문제도 7월달부터 풀 거야. 적어도 9월달, 그러니까 본시험까지 한 4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는 적어도 기출문제는 다 풀어봤다.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 남은 기간 동안에 약간 심화 문제하고 응용 문제로 연습하는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은 시점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내 성적이 잘 만들어질까라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 유형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하나씩 전달하고 싶은 개념은 우선은요. 화학은요. 이론을 이해한 게 끝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론을 이해했다라는 거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전혀 달라요. 완전 다른 메시지죠. 그렇죠? 이게 생물은 약간 그렇더라고. 생물은 내용을 이해했으면 문제 맞추는 거지. 문제에 대한 응용이 없으니까. 그냥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린 거고.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거나 문제 푸는 거나 뭐 같은 공부다라고 하는데 화학은 아니죠. 화학은 아시잖아요. 내용을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아니야. 여러분 산과 염기 다 이해했으면 산과 염기 문제가 다 풀려? 아니지. 그 관련된 문제 풀어봐야지. 그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죠.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다량으로. 그래서 화학은 결국에 양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정리할 때부터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잖아. 20문제씩 시험 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40문제 시험 보고, 또 이제 천재, 단원마다 100문제씩 객관식 문제 풀고, 그 이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그리고 요 객관식 OX까지 하면 거의 한 단원당 미니멈 한 300문제씩은 연습을 하거든요. 그 정도 연습해야 이제 막 모의고사에 풀 만큼의 실력이 갖춰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남은 시점 동안에는 당연히 이해가 끝이 아니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그치? 문제 풀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게 딱딱 떠오르게끔 그 연습량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자, 좀 더 갈게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하고요. 주관식 문제 푸는 거는 전혀 달라요. 주관식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 이론을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그런 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본서에는 주관식 문제가 쫙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써보고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거는 내가 이론을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근데 객관식 문제 푸는 건 무슨 의미냐면 실제 본시험에서 많이 나온 형태의 함정을 확인한다는 거야. 함정이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본시험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다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니은, 뒤에 어떤 명제가 있다. 글이 있어요. 이 글이 맞는 건지 아니면 틀렸는지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명제가 맞는 메시지가 적혀 있으면 그냥 맞는 말이 적혀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명제가 틀린 거야. 그러면 그럴듯한 어떤 함정이 적혀 있어야 된다고요.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함정이 적혀 있어야 여기에 낚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의 그 함정이 있죠. 그 함정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수능 공부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문제를 다량으로 연습한 이유가 뭐야? 그렇지? 그 많이 나오는 출제의 어떤 의미들 아니면 자주 나오는 어떤 메시지들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연습해야 그래야 본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요. 적어도 진짜 미니멈 6개월 이상은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7월 달부터 타임어택을 계속 했었고 올해는 6월 달부터 시작하고요. 그보다 더 빠르게 그쵸? 지금 4월, 5월부터 객관식 OX 기출문제를 오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작년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요 객관식 문제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객관식 문제 푼다는 거는 문제 푸는 스킬을 쌓는 거야, 스킬. 그치? 많이 나오는 함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 조심해야지. 저렇게 나오면 이런 거 조심해야지.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지. 라는 걸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죠. 그쵸? 중요하겠죠? 그 다음요. 자, 요것도.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시험을 대비해요. 뭐부터 해야 돼? 그치? 기출문제 유형을 알아야 돼. 이 시험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잡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 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학교 대비하실 거예요? 어떤 학교 시험 보실 거야? 그 학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아세요? 그렇지?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 학교 대비하는 거에 지금 타당해요? 그 확신이 있다면 쭉 가셔도 돼요. 근데 좀 애매하다. 내가 지금 시험 보려는 대학이 이런 대학인데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잘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그 학교의 기출문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일찍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지금 당장 풀기는 좀 힘드니까 좀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하고 그러고 이제 7월 달에는 약간 심화 기출문제를 풀면서 방향을 계속 고민해 보시는 거야. 공부의 방향을. 내가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렇죠? 특히 편입은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나 출제 범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치? 뭐 요 정도는 대충 아실 거야. 여러분들 6.2.1이나 6.2.2를 하실 거예요. 6.2.2까지 공부할 거야? 아니면 6.2.1까지 할 거야? 아니면 6.2화학을 안 할 거야? 전공화학은요? 전공화학 2까지 할 거예요? 전공화학 1까지만 할 거야? 아니면 전공화학을 그냥 안 할 거야? 그런 걸 빨리 지정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어느 학교를 대비할지를 대충은 작년에 입시의 내용을 보고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을 시험 볼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하는 학교가 지식형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추론 형태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출제 범위와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 난이도로 구성되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죠.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이제 기출문제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 강의를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파트 1, 2, 3, 4 4개의 파트로 10개 단원마다 70문제씩 쫙 푸는 건데 제가 거의 이제 하루에 30문제에서 한 40문제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문제 푸는 스킬이 전달돼요. 이 정도의 데이터는 그냥 외우자. 이 정도의 지식은 그냥 외우자.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딱 나오면 한 번에 답이 나오게끔 이 정도의 연습은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전달하는 거니까 이거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6월 달에 타임어택을 시작하시고 7월 달에 기출 마스터 과정, 심화 기출문제를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풀릴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방향이 잡힐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조금 잡힐 거야. 그렇죠?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다 객관식 OX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본 수업에서 다시 인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